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챕터 4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순서대로 엣지 디텍션과 엣지 디텍션을 위한 그레디언트와 라플라시안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니 엣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엣지 디텍션이란 무엇일까요? 윤곽선을 검출하는 기술로서 영상에서 객체의 경계를 찾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엣지 오퍼레이터인데, 이를 이용하면 보통 엣지의 위치, 크기, 방향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엣지 디텍션 기법 중 발표 후반부에 말씀드린 캐니 엣지 디텍션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니 엣지 디텍션은 총 3가지로 평가하며 3가지가 전부 좋을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굿 디텍션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이미지의 수집 과정에서 센서 노이즈, 전송 노이즈, 압축 노이즈, 환경적인 요인의 노이즈 또는 처리 과정에서의 노이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노이즈가 낍니다. 그렇게 생성된 노이즈는 엣지 포인트가 정확한 위치를 잡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티오, 즉 신호 대 잡음 비율을 올려서 상대적인 잡음 강도를 낮출수록 굿 디텍션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굿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엣지로 판단한 지점과 실제 엣지의 중심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즉 캐니 엣지 검출 알고리즘이 실제 엣지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엣지에 대해 단 하나의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후반부에 말씀드릴 빛의 대 억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레디언트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fx에서 빨간 선은 이미지의 1차원에서 픽셀의 위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이걸 미분하여 절대값을 씌우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일수록 큰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엣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엣지를 판별하는 기준인 스레스홀드를 저희가 찾아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값에 따라 엣지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2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컨볼루션을 총 2번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픽셀에 대한 미분값이 픽셀 자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연산자는 비선형 연산자입니다. 값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0, 흰색이 255입니다. 즉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쪽에서도 값이 커지는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는 검은색에서 흰색 방향으로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형성됩니다. 그럼 이 각과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앞서 설명한 각축으로의 2번의 컨볼루션으로 얻은 값을 이용하여 위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필터를 구하는 과정을 수식적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양쪽에서 수렴하는 필터를 구현하는 게 정확하므로 왼쪽과 오른쪽 각 방향에서 수렴하는 미분 연산을 더하여 2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픽셀 간 거리의 최소 단위가 1이므로 라운드 x를 1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식이 구현되었는데 여기서 픽셀 간의 상대적인 기울기가 중요한 것이지 기울기의 크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분 연산을 이용한 다양한 연산자입니다. 로버츠, 프리윗, 소벨 등 다양한 연산자가 있는데 각 축에 대한 연산이므로 세 필터 모두 수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후에 말씀드릴 캐니 엣지에서 사용될 소벨 연산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벨 연산자는 앞서 사용한 중앙 차분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전 및 이후 픽셀의 밝기를 사용하여 중앙 픽셀에서의 변화율을 계산하므로 주변 픽셀의 노이즈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픽셀을 고려하므로 엣지가 부드럽게 변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터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터 사이즈가 커질수록 필터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의 공간적인 해상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엣지나 특징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엣지의 위치는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Poor Localization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필터가 커질수록 더 많은 주변 픽셀을 고려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므로 노이즈에 둔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필터가 커질수록 전체적인 특징이나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작은 세부 사항보다는 더 큰 구조를 감지하므로 좋은 검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라플라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플라시안은 미분을 2번 수행합니다. 이는 즉 fx에서 이미지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 0으로 매핑됩니다.
그래서 값이 0이 된 곳이 바로 엣지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0인 부분이 엣지의 위치가 된다는 것은 그레디언트 연산자와는 다르게 인계값을 따로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라플라시안 연산은 2차 미분 특성상 엣지 주변 모든 기울기의 합이 0입니다. 이는 필터의 각 요소의 모든 합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플라시안은 주변 픽셀과의 차이를 계산하므로 컨볼루션을 한 번만 수행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모든 요소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은 고정된 상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즉 라플라시안 연산자가 선형 연산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왼쪽 그림은 미분 연산을 이용하여 2차 미분 필터를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얻어낸 것을 x와 y 기준으로 더하면 델 제곱 연산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값을 6분의 1로 나눈 오른쪽 연산자는 대각선 방향의 픽셀도 고려하기 때문에 더 정확해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산자를 그냥 저장하면 될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에는 다양한 잡음이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잡음 때문에 기울기가 어디에서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굿 딕텍션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스무딩을 통해 노이즈를 먼저 완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가우시안 스무딩을 통해 노이즈를 완화시켜주는 작업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른쪽 두 그림을 먼저 봐주시면 두식 모두 선형성을 띠고 있으므로 회색 박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가우시안 필터에 델 연산자를 적용하고 이미지에 컨볼루션을 적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소벨 필터를 적용하거나 소벨 필터에 가우시안 블러링을 적용 후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에 컨볼루션 하는 것 모두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 표현된 그림 중 왼쪽 세 번째 그림 n F를 보시면 이미지에 가우시안 블러링을 적용했기 때문에 엣지도 블러링되어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캐니 엣지 디텍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니 엣지 디텍터는 최소 오류율, 위치 정확도, 한 두께라는 기준에 따라 목적 함수를 정의한 엣지 최적화 기법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기법인 빛최대 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빛최대 억제는 한 두께 엣지를 출력하기 위한 기법으로 엣지 방향의 수직인 두 이웃 화소의 엣지보다 크면 엣지로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억제합니다. 히스테리시스 스트레스 홀딩 기법은 인계값 기준을 두 개 정하여 T하이보다 값이 크면 강한 엣지, T하이에서 T로우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주변 값이 T하이보다 높은 값을 가지면 약한 엣지, 마지막으로 T로우보다 값이 낮으면 엣지가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위 두 방법은 코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니 엣지 디텍터를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두 번째로 그레디언트를 구한 뒤, 세 번째로 엣지의 하나의 응답만 남게 하고, 마지막으로 스레스홀드를 이용하여 최종 엣지를 선정합니다. 첫 번째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사진은 가우시안 필터 구현, 두 번째 사진은 컨볼루션 코드, 마지막 사진은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없앤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우시안 필터의 표준 편차는 1, 사이즈는 3x3으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레디언트 연산자는 각 축에 대해 컨볼루션을 수행합니다. 총 두 번 수행하는데 위 소벨 연산자를 보시면 베개 변수로 1을 받으면 소벨 x, 다른 수를 받으면 소벨 y를 반환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중치를 받아서 가중치의 크기에 따라 이미지에 소벨 x를 적용시킨 값과 소벨 y를 적용시킨 값을 적절히 섞어줄 수 있는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하는 함수를 구현하여 1을 매개변수로 받으면 크기, 0을 받으면 반환을 반환받도록 하였습니다. 캐니 엣지에서 음수냐 양수냐보다는 방향의 절대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수일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어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노이즈를 감소시킨 이미지에 소벨 연산자를 적용한 그림입니다. 차례대로 소벨 X, 소벨 Y를 적용 후 그 두 가중치를 0.5로 적절히 섞은 이미지입니다. 앞 두 그림을 보시면 각각 X축, Y축 엣지에 대해 잘 잡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 부분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위의 수식을 활용하여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방향을 구한 이미지입니다. 비체대 억제는 엣지의 방향을 기준으로 수직인 부분과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즉 엣지가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이를 달리 보면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기준으로 수평의 부분과 비교하여 값이 주변 값보다 크지 않으면 억제하는 것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각도에 따른 수평인 부분을 찾기 위해 모드로 나눴고 그 모드에 해당하는 주변 픽셀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픽셀을 고려하여 억제할지 말지를 정하는 과정으로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구현된 코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박스에서 각도에 따른 코드를 구현하였고 두 번째 박스에서 모드에 따른 주변 픽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변 픽셀보다 값이 작으면 억제, 그렇지 않으면 현재 픽셀 값을 그대로 저장하게끔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레디언트의 크기의 값에 비체대 억제를 수행한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엣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변 픽셀을 활용하였습니다. 픽셀 주변에 8개 픽셀을 참조하기 위해서 패딩을 씌운 후에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패딩 값은 0으로 선정하여 연결된 엣지로 잘못 판단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파란색 박스 3개는 왼쪽 아래에 써 있는 엣지를 검출하기 위한 3개의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박스 안을 보시면 해당 픽셀의 주변 픽셀들을 확인한 후에 주변 픽셀 중 하나라도 t-high 인격값보다 높으면 해당 픽셀의 값을 낮은 엣지로 설정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높은 엣지와 낮은 엣지 모두 255를 주었고 엣지로 판단되지 않은 것의 픽셀은 0으로 하였습니다. 최종 이미지입니다. 스레스홀드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엣지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우와 하이 스레스홀드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엣지가 잘 검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